안녕하세요, 곰순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집을 나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시원한 새벽 공기가 참 좋습니다. 잠시 후 110km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충남 홍성 IC로 들어왔습니다. 15분을 더 달려서 국리항에 도착했는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홍성 스카이타워와 천수만의 그림처럼 떠있는 아주 아름다운 대나무 숲길 트레킹 코스가 있는 죽도입니다. 천수만은 북쪽으로는 간월도와 서산 방조제, 서쪽으로는 안면도로 막혀 있지만 지형이 낮아 시야가 뻥 뚫려 있는 느낌 좋은 바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홍성 스카이타워는 2개월 전에 완공한 바다 전망대인데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스카이타워는 휴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갤러리와 갯벌 체험관도 문을 닫습니다. 여행지의 여러 시설은 월요일 휴무가 많습니다. 평일 여행 시는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바로 옆에 있는 바다 전망이 가능한 데크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바닷가로 내려갈 수도 있고 섬처럼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서 바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 지점이 살짝 잠기는 듯 합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자갈로 이루어진 해안으로 진입되는데요. 천수만에서는 이름 그대로 얕은 바다, 주변의 낮은 산, 작은 파도 소리, 왠지 시간이 천천히 가는 세상에 온 듯합니다. 계단을 잠깐 올라가면 바다 전망 쉼터가 있는데요. 타이타닉의 뱃머리 같네요. 사진 한 장 찍어 봐야겠죠. 소나무 사이 데크길을 돌아서 내려오면 아침 해를 등지고 바다에 비친 타워가 참 멋집니다. 이 타워는 조명이 예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형미가 있어 낮에도 참 멋지네요. 잠깐 이동하여 남당항으로 왔습니다. 주차장이 엄청 큰데요. 겨울 세족의 축제, 가을 대하축제 등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일 겁니다. 죽도에 갔다 와서 저도 대하축제에 동참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여객터미널을 신축 중인데요. 죽도행 매표소는 이곳이 아니고 인공섬처럼 된 선착장 끝에 있습니다. 홍주 해운으로 찍고 가셔야 합니다. 식당가를 지나 우측으로 쭉 가야 하는데요. 걸어서 가기에는 꽤 먼 거리입니다. 매표소 바로 옆에도 아주 큰 주차장이 있으니 차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스카이타워와는 달리 화요일에 휴항을 하네요. 같은 날 휴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는 평일 4회, 주말 5회 운영이 됩니다. 저는 9시에 갔다가 1시 30분에 나올 예정입니다. 죽도는 작은 섬이라 차를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가까운 거리에서 15분 정도면 도착됩니다. 배를 타면 보이는 노을 전망대가 참 예쁘죠. 섬에 갔다 와서 저기에도 가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탁 트인 바다를 여행할 때면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묘한 설렘이 있습니다. 섬 여행의 묘미는 이렇게 배를 타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나무 숲과 등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도는 홍성군 유일의 유인도로 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20가구 40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죽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등대가 참 인상적이네요. 죽도의 스타 안내견인 민키와 그 친구가 먼저 반겨주네요. 아는 체 하면 아주 친밀함을 표하기도 하고 백패커를 보면 야영장으로 안내를 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아지를 동반한 노부부 여행객이 간택되었더군요. 아마도 강아지 친구를 안내한 것 같습니다. 죽도는 2시간 정도면 돌아볼 수 있는데요. 모든 순간에 바다 조망이 되는 아주 매력적인 대나무 숲 트레킹 코스입니다. 저는 시계 반대 방향인 1322 조망 쉼터 순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부두 바로 옆에 있는 제2 전망대는 맨 마지막에 돌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소박한 작은 마을입니다. 몇몇의 민박, 카페 3개, 식당 3개가 전부입니다. 입구에 있는 이 스낵바가 제일 큰 카페인 듯합니다. 화장실이 많이 없으니 여기서 꼭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쾌청한데 바람이 꽤 강합니다. 드론도 강풍 경고 문구가 뜨서 바로 착륙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조시 죽도의 모습을 놓치고 말았네요. 썰물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아쉽습니다.
방파제 앞 계단을 올라가면 죽도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소나무 숲길로 시작하네요. 바닷가 절벽 위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죽도의 언덕은 높이가 낮아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3개의 언덕이 있는데요. 높이가 10m 정도입니다. 대나무로 둘러싸인 3개의 언덕 위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작은 쉼터가 나왔네요. 벌써 휴식은 필요 없겠지요. 오솔길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제1조망 쉼터가 한눈에 보입니다. 푸른 바다, 검은 절벽, 초록의 대숲, 그리고 푸른 하늘. 세상의 모든 자연이 자신을 낮추고 있는 듯한 힐링되는 풍광입니다. 일조망 쉼터 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끝까지 엄청난 대나무 숲길이 시작됩니다. 올라가서 바로 일조망 쉼터로 가도 되지만 오른쪽 용난 둔벙 쪽 길이 더 멋진 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가기 전에 저 언덕 보이시죠? 대나무가 아치를 이룬 멋진 포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드디어 최고의 길이 나타납니다. 뒤를 돌아보면 방금 지나온 해변과 솔숲이 보이고요. 왠지 걸어서 지나가 버리기가 아까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다시 와야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환상적인 길입니다. 죽도에는 11개의 무인도 부속섬이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거의 다 보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3조망 쉼터 쪽으로 가기 전에 전망대에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조망 쉼터에는 전망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망대에 서면 바다와 섬 전체가 잘 보이네요. 이곳 1조망 쉼터에서 보는 바다와 섬 조망 풍광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대숲을 따라 언덕 위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바다와 가까운 아래쪽 둘레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대숲과 바다 사이를 걷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쉼터가 있는데요. 뒤쪽으로는 제주도 해안을 닮은 절벽이 이어지고요. 앞쪽으로 2개의 섬이 보입니다. 큰 달섬과 작은 달섬인데요. 잠시 후 물이 더 빠지면 본섬과 연결되는데요. 그 사이에 돌무더기가 보이는 곳이 용난둔벙입니다. 용이 올라가다가 떨어진 자리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닷가를 따라 걷게 되는데요. 이 길도 편안하고 참 예쁩니다. 대숲이 워낙 울창해서 물을 잘 가두고 있나 봅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바위가 많이 보이네요.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위에서 보면 온통 대숲, 정말 울창합니다. 왜 여기를 이제서야 왔나 싶을 정도고요. 걷는 내내 단연 최고의 힐링 코스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딥소리길을 지나고요. 다시 멋진 해안길을 지나면 1코스의 끝지점에 다다릅니다. 약 1.5km 정도 걸었습니다. 마침 그 지점에 멋진 카페가 하나 있더군요. 피곤해서 쉰다기보다는 너무 멋진 길을 지나와서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간 지붕, 노란 집, 파란 하늘, 죽도의 기본 풍광인 듯 합니다. 여기서부터 섬은 모래시계의 허리처럼 폭이 아주 좁아지는데요. 가늘기도 하고 지형이 낮아서 물이 많이 드는 대조기에는 바닷물이 제방을 넘어오기도 합니다. 모래 주머니가 많이 파손된 게 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아니 심었든 아니 우리가 제일 심었지. 며칠 전에도 물이 마당 앞까지 들어왔다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제3 조망 쉼터로 갔습니다. 계단을 잠깐 올라가면 작은 도자기 그릇들로 장식된 독특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서니 큰 달섬, 작은 달섬 등 모든 부속섬들이 한눈에 보이는군요. 용난둔벙도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특별히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재미있는 전설로만 들어야겠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부속섬들의 모습이 죽도 이야기를 여행객들에게 다정하게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곳이 제일 조망 쉼터 주변보다 대나무가 훨씬 더 크네요. 정말 울창합니다. 한국의 죽도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유인도 9개, 무인도는 50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곳보다 대나무가 더 많은 곳이 있을까요? 파도 소리길을 지나는데요. 간조 시간인데도 파도 소리가 잘 들립니다. 대딥 소리가 풀벌레 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옵니다. 조망 쉼터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전망대 기둥이 대나무 모양이네요. 이곳이 섬에서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잠잠해졌네요. 상공에서 죽도를 한 바퀴 둘러봐야겠습니다. 죽도는 2016년 신재생 에너지 자립섬 사업을 구축하여 전국 최초로 에너지 자립섬이 되었습니다. 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풍력, 태양광, ESS 등으로만 공급하는 녹색 친환경 섬입니다. 당연히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이 녹색 친환경 섬이 이렇게 울창한 대숲을 잘 가꿔 더욱 깨끗해졌고 느리게 걸을 수 있는 무공의 힐링의 섬이 된 것 같습니다. 섬이 얼마나 청정한가는 전망대를 지나서 내려오는 길에 보이는 동백나무 잎사귀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잎사귀를 닦아놓은 것도 아닐 텐데 마치 기름칠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먼지가 없고 토양이 좋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래서인지 섬을 돌아도 피곤함이 오질 않습니다. 야영장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죽도 안내견 민키가 야영객을 안내하곤 한다는 곳입니다. 윗마을길 안쪽으로 걸어보면 죽도 특유의 원색의 색감을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아까 지나왔던 침수가 되고 나는 벽화집 근처에 왔습니다. 모여있던 마을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을 짓고 있으니 완공되면 많이들 놀러오라고 하시는군요. 여행객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참 친절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서 본 단 한 가지 문제점인 이 지점의 파도 넘침에 대한 대책이 빨리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윗마을을 지나 선착장 쪽으로 왔습니다. 제2조망 쉼터 방향으로 올라와서 바로 직진하면 전망대로 가는데요. 우측으로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대나무 숲과 길의 조화가 잘 된 가장 아늑한 길입니다. 대숲만을 본다면 이곳이 최고인 듯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쪽을 바라보는 바다뷰가 좋은 쉼터도 있고요. 대숲의 키가 제일 크고 해가 잘 들어서인지 더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대숲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곳이 남당항 쪽입니다. 이렇게 힐링되는 멋진 대숲을 마지막에 즐기는 것이 좋겠죠. 전망대 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대나무 모양의 기둥이 예쁘네요. 전망대에서는 대숲 너머로 등대와 선착장이 잘 보입니다. 돌아갈 1시 반 배가 오는지 여기서 보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선자선 욕쓰니까. 마지막에 본 대숲이 웅크린 채 환송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같기도 하고 생쥐 같기도 하네요.
남당항에 돌아왔습니다. 대하축제 기간이니 대하를 먹어야겠죠. 가격은 주최 측에서 정해서 크게 표시를 하고 있네요. 지인이 추천한 곳으로 갔습니다. 아주 싱싱하고 굵은 대하. 구워주고 먹기 좋게 정리해주는 서비스. 조개와 전복 등의 추가 음식. 더욱 환상적인 것은 기름에 살짝 튀겨주는 대하 대가리 튀김. 보통은 그냥 구워 먹는데 요렇게 튀겨주네요. 버터를 안 넣고도 아주 맛있습니다. 살짝 매콤하지만 생합을 듬뿍 넣은 이 칼국수가 끝맛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노을 전망대입니다. 남당항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빨간색의 전망대가 아주 멋지네요. 하늘과 아주 잘 어울리는 전망대입니다. 노을 시간에 맞춰서 방문한다면 정말 환상적이겠죠. 하늘과 바다가 더 아름다워져 버렸습니다. 죽도를 정말 사랑할 것 같습니다. 푸른 하늘이 저렇게 보고 있으니 더욱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추천하는 섬은 아름다운 낮은 위치의 섬 천수만 죽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